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30년간 단 한 번도 명절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추석날,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설날에도,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그녀는 시댁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때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할머니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며느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손주 셋이 모두 시어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정 외할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1994년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첫 추석을 맞는 작은 며느리 김미영 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예쁜 찻잔에 식혜를 담았습니다. 시집 온 지 2달 된 며느리가 긴장할까 봐 직접 방까지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밥 못 먹겠어. 반찬이 짜서 못 먹겠다고. 그리고 집도 너무 낡았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순자 씨는 손에 든 찻잔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이 낡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느라 집을 고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며느리 오기 전 일주일 동안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니. 순자 씨는 자신의 옷깃을 맡아보았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 씨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다녀올게요. 오늘 외할머니 생신이라서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인데, 차례도 안 지냈는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정숙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작은아가 어디 갔어요? 친정 간다더라.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손에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전이 기름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동생한테 얘기해 볼게요. 괜찮다. 내 동생 사는 게 바쁜가 보다. 순자 씨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개가 젖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아들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급하게 간 거라고. 순자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외할머니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결혼식 때 봤습니다. 팔팔하게 돌아다니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영 씨는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시아버지 기일에도, 순자 씨 생신에도,
민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미영이는 몸이 안 좋아서, 미영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가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멀리서 선물만 보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금반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며느리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 희망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손주들도 커갔습니다. 첫째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 현서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막내 현지가 유치원에서 춤을 췄다는 소식도요. 전부 아들 민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들 사진을 모았습니다. 민호가 보내주는 사진들을 출력해서 앨범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몰래 학교 앞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현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서 실물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학교 담벼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며느리 정숙 씨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풀이 죽으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순자 씨는 웃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집 손주들을 그리워한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쪽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혼자 시댁에 왔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니 생신마다, 아이들 없이, 어머니, 죄송해요. 미영이가 아이들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해서. 괜찮다. 내가 와서 고맙다. 순자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손주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현우야, 현서야, 현지야. 할머니가 보고 싶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할머니를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현우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현서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현지도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한 번도 손주들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생일 선물만 보냈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현우한테는 노트북 가방을, 현서한테는 예쁜 필통을, 현지한테는 인형을. 답장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대신 전해졌습니다. 애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자 씨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큰아들 재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한테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면 뭐하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손주들이라도 자주 보세요. 고맙다. 정숙아. 순자 씨는 큰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미영 씨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30년 동안 외면했을까?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영 씨 본인조차도. 작년 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해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미영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협의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바람을 폈어요. 순자 씨는 부엌 조리대를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3년 됐대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미영이가 데려가요. 친정에서 살 거래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들. 이제 더 멀어지겠구나. 이제 정말 볼 수 없겠구나. 어머니. 저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순자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가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일까?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한 벌일까?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여도 불행을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정숙 씨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떠세요? 복잡하다. 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미웠어. 30년 동안 미웠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가엾기도 해. 정숙 씨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당하고도 미워하지 않으시다니. 미워해서 뭐하니? 내 마음만 힘들어.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손주들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가 만남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은 시간만. 순자 씨는 손주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야. 현서야. 현지야.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제 정말 못 보겠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추석 전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저 현우예요. 손자 현우. 현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저 현우예요. 순자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20살이 된 손자의 목소리를. 현우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한 번도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순자 씨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할머니. 저 추석에 찾아가도 돼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요. 동생들이랑 같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할머니. 아. 그래. 와라. 오렴. 고마워. 현우야.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손주가 먼저 연락한 게, 손주가 만나고 싶다고 한 게,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제야? 왜 30년이나 지나서야?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더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을 더 넉넉히 했습니다. 잡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 현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현서.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현지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순자 씨의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지가 먼저 안겼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순자 씨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현서도 안겼습니다. 현우도 안겼습니다. 내 식구가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들어와. 얼른. 순자 씨는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너희 오니까 많이 했지?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퍼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할머니.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더 먹어. 많이 해뒀어. 식사 중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죄송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왔잖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순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순자 씨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순자 씨는 가만히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서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시댁 할머니 집에 안 가는지. 엄마가 맨날 할머니 욕했거든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크면서 알게 됐어요. 엄마 말이 이상하다는 거?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엄마랑 아빠 이혼했을 때요. 저희가 아빠 편 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화내면서 말했어요. 너희 시할머니가 젊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냐고.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네. 근데 저희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한 번도 엄마한테 뭐라고 안 하셨다고. 오히려 맨날 좋게 대하셨다고.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첫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한 입도 안 먹고 친정으로 간 날. 그래도 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현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엄마한테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 왜요? 왜 참으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 아빠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기분 상하면 내 아빠가 힘들잖아.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순자 씨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현지야.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엄마가 정말 나빴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욕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너희 엄마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늘 외할머니 집에서 몰래 나왔어요. 뭐? 외할머니가 추석에 시댁 할머니 집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들었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면 어떡해? 현우가 웃었습니다. 알아도 돼요. 저희 다 성인이에요. 저희 맘이에요. 순자 씨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다 큰 아이들.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들. 현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명절마다 올게요. 진짜. 네. 약속해요. 순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선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준비했지만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선물.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순자 씨는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고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너희 엄마 줄 거였어? 아이들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너한테 줄게. 할머니 마음이야. 현지는 귀걸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저녁. 미영 씨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서도. 현지도. 미영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걔들이 어디 간 거야? 친정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나가더라. 어디 가냐고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 다 큰 애들인데? 미영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분명 시댁 갔겠지? 그 늙은이한테. 미영 씨는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미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에. 굴욕 때문에.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30년 전에도 저런 표정이었나? 미영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첫 추석날.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서 있던 모습. 그때도 저런 표정이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항상 시어머니를 피했기 때문에,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현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미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 씨는 움찔했습니다.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현우야. 여기서 뭐해? 물어볼 말이 있어? 뭔데?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미워해? 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미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아니. 알아야 해. 나도 알고 싶어. 미영 씨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날 무시했어.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배운 게 없다고. 현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시한 거야? 당한 만큼 갚아준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안 갔어?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그러더라.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다고. 오히려 엄마 편들어졌다고.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기억해. 어렸을 때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할머니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먼저 싫어한 것 같아. 미영 씨는 아들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현우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나 이제 20살이야. 더 이상 엄마 말만 듣는 애가 아니야? 미영 씨는 손을 내렸습니다. 현우가 돌아섰습니다. 들어갈게. 할머니 기다리셔. 현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어둠 속에서. 미영 씨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었나?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미영 씨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또 가난하게 살까봐. 시어머니의 낡은 집이 싫었습니다. 그 집이 자신의 미래처럼 보여서. 그래서 피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벽을 쳤습니다. 그랬나? 정말 그랬나? 미영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뭘 당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느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30년 동안 명절에 안 와도, 손주들을 안 보여줘도,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영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현지야. 들어와. 할머니가 부르셔.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저 집 안 들어가? 그러자 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걱정하셔. 밖에서 추울까 봐 들어오래? 미영 씨는 놀랐습니다. 내 걱정. 왜? 현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후. 미영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앉아. 밥 먹자. 순자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찻잔에 식혜를 따랐습니다. 30년 전 그 찻잔이었습니다. 먹어. 순자 씨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미영 씨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찻잔을 거부했습니다. 먹지 않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천천히 식혜를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니.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됐어.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지켜봤습니다. 현우도, 현서도, 현지도. 아무 말 없이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손주들이 찾아온 날. 며느리가 찾아온 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추석 보름달이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이 되었구나.